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리버풀과 2024-2025 시즌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 경기 토트넘의 1대0 승리도 놀라운 결과였지만 경기에 앞서 양민혁 선수가 소집 명단에 포함됐고 이날 경기 벤치에 함께 앉아 경기를 지켜본 것, 즉 데뷔전을 준비한 것도 놀라운 소식이었는데요.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 생활에 조금 더 적응이 필요하다라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팀에 녹아들고 또 팀 전술의 자리를 잡으면서 곧바로 경기 출전, 1군 데뷔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은 양민혁 선수가 이번 주말 FA컵 3라운드 경기를 통해 데뷔전을 치르는 것은 물론 교체 출전도 아닌 선발 출전으로 전격적인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1년 연장 계약 옵션 발동으로 이번 겨울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이적할 가능성이 차단된 가운데 독일 공격수 티모 베르너가 양민혁 선수에게도 밀려 이번 FA컵 경기 선발 명단에 들지 못하고 임대 계약까지 조기 해지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양민혁 선수의 토트넘 공격진 경쟁 구도 속에 토트넘과 연관된 1월 이적 시장의 주요 소식들까지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대회 잉글랜드 축구협회컵 FA컵 3라운드 경기가 오는 주말 일제히 진행됩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3라운드 일정부터 참가하고 1, 2라운드는 하부리그 팀들을 중심으로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이번 3라운드 경기는 많은 한국 선수들의 출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에서 여러분들 온라인과 모바일로 시청할 수 있는데 이미 경기를 치른 팀들도 있습니다. 션 다이치 감독을 전격 경질한 에버튼,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의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3라운드 1월 10일 금요일 새벽에 치렀는데 2대0으로 승리했고요. 풀럼과 왓포드의 맞대결도 있었는데 이 경기는 프리미어리그의 풀럼이 왓포드의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팀 간의 맞대결이 1월 11일 토요일 새벽에 진행이 되는데요. 에스턴 빌라와 웨스트햄의 경기가 새벽 5시에 열리고 밤 9시에는 백승호 선수가 소속된 잉글랜드 리그 1 3부 리그로 강등된 상황이지만 다시 챔피언십 2부 리그 승격이 유력한 버밍엄 시티가 링컨 시티와 경기합니다. 백승호 선수 역시 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같은 시간에는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 원더러스가 브리스톨 시티와 원정 경기 치릅니다. 이어서 9시 15분에는 리버풀과 에크링턴 스틸리의 경기가 열리고 밤 12시에는 배준호 선수가 소속된 스토크 시티가 썬덜랜드와 원정 경기 치릅니다. 같은 시간에는 김지수 선수의 브렌트포드가 플리머스 아가일과 경기 치르는데요. 플리머스가 챔피언십 소속팀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대이고 이번 경기는 김지수 선수가 최근 프리미어리그 2경기에 뛰면서 브렌트포드 1군 데뷔전을 치른 가운데 선발 출전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첼시와 모컴의 경기도 있고 1월 11일 새벽 2시 45분에는 맨체스터 시티가 솔포드 시티와 경기합니다. 이어서 밤 9시 30분 일요일 밤에 템워스와 토트넘의 경기가 펼쳐지고 자정 일요일 밤 12시에는 이번 라운드 최대 빅매치로 아스널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1월 13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사우샘프턴과 엄지성 선수의 소환지 시티의 경기까지 이어지는데요. 한국 선수들이 소속된 모든 팀들의 경기 쿠팡 플레이에서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템워스는 잉글랜드 5부 리그에 속한 팀입니다. 사실상 프로 레벨이 아닌 아마추어 레벨의 팀인데요. 그 5부 리그에서도 16위에 처져 있을 정도로 전력에 큰 차이가 있죠. 즉 토트넘이 압승을 거둘 수 있는 상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템워스가 FA컵 3라운드까지 올라온 과정이 조금은 기적에 가까웠는데요. 더 높은 수준의 프로 레벨의 팀들과 경기를 이기면서 올라왔기에 지금 엄청난 기세, 엄청난 자신감에 차오른 상황입니다. 게다가 토트넘이 명확한 롱볼 축구, 선수비 후역습 축구에 조금은 고전하는 양상이 있고 또 이번 경기 분명 수준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부상자 이슈가 많은 토트넘이 유스팀 선수들, 2군 선수 중심으로 전력을 꾸린다면 결코 쉬운 승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승리를 포함해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공헌처럼 자신의 2년차 시즌에는 반드시 우승컵을 들어 올려왔다, 해왔다, 이번에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보이고 있는 만큼 테머스와의 경기 결과를 확실히 가져오는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벤치 명단에는 꽤 많은 주전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두가 참패를 예상했던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적인 변화, 조금은 실리적인 승리를 위한 롱볼 축구, 제가 입중계에서 여러 번 얘기 드렸던 뻥차는 축구를 할 수 있고 하겠다라는 모습도 보여준 것 같아요. 그 경기 결승골을 넣었던 베리발 선수의 득점은 골키퍼 킨스키로부터 시작을 해서 포로 선수가 수비 지역에서 공격 진영으로 수비 뒷공간으로 한 번에 때려 넣은 롱볼을 솔랑키가 이어받고 솔랑키가 컷백 준 것을 베리발이 3자의 움직임으로 침투하면서 마무리 슈팅을 했거든요. 이 경기는 영입된 지 3일 만에 토트넘 데뷔전을 전격적으로 치른 체코 골키퍼 킨스키가 강력하고 정확한 롱볼 능력, 롱패스뿐 아니라 빠르고 정확한 이 전환 패스, 이런 다양한 구질의 패스를 안정적으로 소화해주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후방 빌드업뿐 아니라 다양한 패턴의 패스, 특히 속공, 골키퍼가 바로 공격 진영으로 공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늘어나면서 토트넘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이 통계 기록으로도 증명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리버풀전 승리 자체가 리버풀이 올 시즌 토트넘과의 카라바오컵 4강 1차전 이전까지 노팅엄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패배 이후 무려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한 공식 경기 24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 흐름, 무려 20승 4무로 압도적이던 흐름을 깼던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방정식은 저희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던 롱볼, 뻥차는 속공축구였는데요. 이번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남긴 의미 있는 기록은 지금까지 토트넘의 경기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롱볼, 49회의 롱볼을 이 리버풀과의 경기에 시도했고, 또 롱볼이 전체 패스에서 차지했던 비율도 11.7%로 가장 많았다. 이제야 토트넘이 자신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리버풀과의 경기 또 하나의 이슈는 전반전 도중 헤더 경합 과정 속에 머리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기절했던, 혼절했던 벤탄쿠르 선수의 몸 상태인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가족과 함께 본인이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또 인증하는 사진도 올렸던 벤탄쿠르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벤탄쿠르의 검진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집에서 잘 쉬고 있다. 느낌도 좋다고 한다. 다만 이 머리 부상, 뇌진탕 부상에 대한 프로토콜 규정 존재로 인해 본인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이후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벤탄쿠르 선수가 이번 테머스와의 경기 당연히 명단에 들 수가 없고, 이어지는 주중 북런던 더비 그리고 그 다음 경기까지 일주일 동안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 3경기를 결장하고 그 다음에 체력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1군 명단에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은 FA컵 경기 워낙 테머스와 토트넘의 경기력 차이, 전력 차이가 클 것이기에 많은 새로운 어린 선수들이 기회를 받을 텐데 특히 양민혁 선수가 주목받고 있어요. 토트넘 담당 기자로 축구를 전문 취재하는 랍 게스트 기자는 아예 제목에 양민혁과 4명의 유망주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테머스전 FA컵 경기 선발로 뛸 수 있다라고 소개했는데요. 내셔널리그 5부 리그의 팀인 템워스는 분명 허더즈필드라든지 버튼이라든지 EFL에 소속된 2, 3, 4부 리그에 속한 프로 레벨의 팀들을 꺾고 3라운드에 올라왔어요. 그만큼 5부 리그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FA컵인데요.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팀을 상대로 구단 역사상 최대 이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정말 모든 것을 다 쏟고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5부 리그 성적도 승격권이 아니니까요. 리그 경기보다 이 경기에 모든 것을 쏟을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전력 차이, 리그 차이가 크더라도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앞서 말씀드린 벤탄쿠르의 부상 문제뿐 아니라 이 경기를 치르고 하필이면 주중으로 잡힌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인데 또 원정 경기예요. 즉 주전 선수들을 그 경기에 맞춰서 휴식하고 또 많이 그 경기에 집중하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정말 많은 로테이션, 선발 명단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현재 부상자가 많은 일부 포지션은 로테이션을 가동하기 어려운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공격 라인은 그래도 솔란키, 존슨, 손흥민 선수를 확실하게 쉬게 할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양민혁 선수가 이번 주말 토트넘에서 활약을 펼칠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1월 1일이 되자 동식적으로 토트넘에 합류하고 명단에 등록된 양민혁 선수 등번호 18번도 받은 사실이 공식 발표가 됐죠. 이미 일주일 넘게 토트넘의 팀 훈련을 소화하고 자체 경기도 뛰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방식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리버풀과의 경기, 카라바오컵 경기에 벤치에 있었다. 물론 교체 투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출전 시간은 가지지 못했지만 그 등장 자체가 이 FA컵 경기 출전을 위한 예열 단계였다라고 현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경기에 그가 선발일지는 모르겠지만 선발로 나오든 교체로 나오든 출전할 가능성, 토트넘 공식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고요. 이어서 통계 매체인 후스코어드닷컴은 선발 출전을 예고했습니다. 윌 랭크셔가 중앙 공격수로 뛰고 왼쪽에 이제는 질병에서 완전히 회복한 마이키 무어, 오른쪽에 양민혁 선수가 뛰는 것인데요. 사실 마이키 무어도 양민혁 선수도 다 양발을 잘 쓰지만 오른발이 주발인데 그래도 무어가 그동안 본인이 토트넘 유스팀에서 보여왔던 왼쪽에서의 잘했던 모습, 양민혁 선수도 사실 유스 레벨에서는 특히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왼쪽을 기반으로 뛰었지만 강원FC에서 또 오른쪽에서 뛰면서도 본인의 능력을 잘 보여줬고 또 그런 점들이 양민혁 선수가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있는 왼쪽 자리에 경쟁 구도로 가기보다는 오른쪽에, 특히 오른쪽에 대안점이 있는 존슨이 기술이 부족하다거나 또 쿨루세스키가 속도가 부족한 면들을 좀 본인이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인 오른쪽을 기반으로 선발 자리를 놓을 것 같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벤탄쿠르가 뛰지 못하기 때문에 비수마가 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 그레이가 있긴 한데 또 오른쪽 풀백 포로도 쉬게 해야 되고 또 왼쪽 풀백에 우도기가 부상 중인 가운데 스펜스까지도 조금은 쉬게 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왼쪽은 레길론, 오른쪽은 그레이가 뛰고 센터백 라인은 드라구신도 지금 뭐 너무 많은 센터백들이 닫혀있다 보니까 뛰어야 하고 유스 출신 센터백인 도링턴이 이번에는 뛸 것 같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은 사르, 메디슨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유망주를 뛰기가 조금 우려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올루세시가 저는 이 경기 선발로 뛰면서 메디슨 정도나 사르 정도는 쉬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골무는 킨스키인데 왜냐? 합류한 지 얼마 안 됐고 골키퍼이기 때문에 체력 부담보다는 빨리 팀에 적응하고 전술적인 적응력,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방식에 녹아들고 동료 선수들과 빠르게 호흡을 맞추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킨스키가 선발로 뛸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로테이션에도 불구하고 미드필드 라인, 수비 라인에는 또 일부 주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타이머스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하면서 4대0의 승리가 될 것이다. 로테이션이 많이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상대팀의 수준이 워낙 떨어지니까 결국 시간이 갈수록 테머스의 체력이, 수비력이 떨어질 것이다. 4대0이라면 공격 라인에 많은 선수들이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고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의 데뷔전에서 득점 내지 도움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도 기대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선수들로 전반전에 경기력이 안 좋고 만약에라도 뭐 골을 내준 상황이 된다면 주전급 자원들이 뛰고 또 베르너 선수도 분명히 선발로 못 나오더라도 후반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 베르너에게 기회가 오기 전에 무어나 양민혁이 계속 좋은 폼을 보이고 좋은 플레이를 만들어간다면 베르너 선수가 굉장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민혁 선수 현재 공식적으로도 오른쪽 윙어로 표기가 되고 있어요. 트랜스퍼 마크트 사이트에서 정리한 토트넘 스쿼드의 포지션과 또 계약 상황을 보시면 최전방에 솔란키, 히샬리송, 윌 랭크셔가 있고 오른쪽 윙어로 양민혁, 오도베르, 존슨 그리고 왼쪽 윙어로 무어, 베르너, 손흥민 선수고 이제 데안 쿨루세스키는 확실하게 공격형 미드필드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슨의 컨디션이라든지 경기 운영 상황에 따라서 쿨루세스키가 오른쪽에 배치되어서 프리롤에 가깝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양민혁 선수도 전통적인 윙어라기보다는 프리롤로 뛰면서 2선에서 쿨루세스키처럼 좀 자유롭게 공격을 풀어가고 드리블도 하고 슈팅도 때리고 그런 선수거든요. 그런데 다른 점은 양민혁 선수는 오른발을 기반으로 하고 양발을 두루 잘 쓴다는 점, 즉 쿨루세스키의 기술적인 면을 똑같이 갖고 있지만 패스의 범위나 경기 패턴의 방향은 다양하다. 물론 쿨루세스키만큼의 피지컬과 힘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존슨보다는 느려도 존슨보다 또 기교가 있고 창의적이고 또 패스 길을 잘 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쿨루세스키, 존슨, 양민혁 다 각기 다른 장점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런 장점은 사실 오도베르와 꽤 많이 겹치긴 합니다. 그러나 오도베르의 부상이 최근 생각보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올 시즌 말이나 돼서야 뛸 수 있다고 하니까 양민혁 선수가 그 오도베르가 돌아오기 전에 자신의 능력을 좀 충분히 보여준다면
다음 시즌 오더베르가 풀피트로 돌아왔을 때도 경쟁 구도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존슨이 갖고 있는 그 제한점들을 양미혁 선수가 좀 이겨낸다면 존슨을 밀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클루세스키는 기본적으로 공미 자리를 주전으로 뛰고 있으니까 경쟁 대상에서 좀 밀어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번 1월 이적 시장에 무한히의 임대 영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양미혁 선수가 이 테머스와의 경기 그리고 앞으로 조금 주어질 기회들 안에서 확실하게 실력을 못 보여준다면 무한히가 올 경우 확실히 출전 기회는 줄어들 것이고 결국 임대를 가야 하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베르너가 올 1월 이적 시장 기간 중에 프랑크푸르트로 이적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라이프치히 소속으로 토트넘에 임대되어 있는데 토트넘이 베르너의 경기력에 좀 실망하면서 임대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싶어 하지만 라이프치히는 그 종료를 받아줄 생각이 없거든요. 하지만 프랑크푸르트로 팔 수 있다면 베르너의 임대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그냥 매각해버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베르너가 나가게 된다면 지금 오더베르도 없는 가운데 무한히가 오더라도 손흥민 선수의 로테이션 자원으로 무어나 양미혁 선수가 번갈아 또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한히가 오는 것들은 분명히 우려가 되고 양미혁 선수에게는 호재라고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무한히가 솔랑케의 자리도 로테이션 멤버로 뛸 수 있는 선수로서 합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상황이라든지 무한히가 아니라도 사실 유럽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쟁들은 또 토트넘 레벨의 팀이라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의 능력 이번에 이 테머스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잘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의 미르코 디 나탈레 기자의 정보를 통해서도 이 기자가 유벤투스 소식에 정통한 기자인데 유벤투스가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파리 생제르맹이 임대 후 이적료로 6천만 유로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은 주저되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토트넘은 무한히를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프로젝트와 또 재정적인 부분과 개인 조건까지도 얘기를 할 정도로 빠르게 이 협의를 마무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한히가 토트넘으로 오게 될 텐데 무한히에게 지급해야 할 연봉 수준 그리고 이런 역할적인 부분들이 베르너와도 꽤 많이 겹치거든요. 저희가 손흥민 선수와 더 많이 가깝다라고 얘기 드리긴 했어요. 양발잡이이고 또 스트라이커와 측면을 모두 오가는 성향이라든지 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줬던 면모들은 손흥민 선수와 유사한데 손흥민 선수의 1년 연장 옵션 발동과 더불어서 베르너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점은 베르너의 정리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이유입니다. 베르너가 정리될 수 있는 이유는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 중에서도 가장 공신력이 높은 기자죠. 웨인 베이시 기자가 1월 10일 오늘 막 보도한 독점 기사를 통해 확인이 됐는데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지금 살라의 후계자로 불리고 있는 마르무시 선수가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마르무시가 과거에 사실은 토트넘과도 연결이 됐던 선수예요. 과거라고 할 수도 없죠.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에 마르무시의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 마르무시에 대해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맨시티가 1월 이적 시장에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마르무시도 가고 싶어하고 프랑크푸르트도 꽤 많은 이적료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막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해요. 다만 시즌 중에 마르무시가 떠나면 그 대체 공격수를 영입해야 되는데 베르너를 데려오고자 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너를 프랑크푸르트가 영입하려고 결정을 한다면 토트넘은 임대를 해지하고 라이프치히는 베르너를 팔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보도가 공신력이 높다라는 것은 리알 토마스,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공신력 높은 기자가 맨시티가 현재 마르무시 그리고 후사노프, 비토르 헤이스 이 3명의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 또 영국 대중지인 데일리 메일이 최근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프로모션하고 있는 유료 독점 기사 데일리 메일 플러스에서도 맨시티가 무려 5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준비해서 마르무시를 데려오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르무시의 이적이 성사되는 순간 프랑크푸르트가 베르너를 데려가게 되고 그것은 토트넘이 무한히를 데려올 때 공격진이 잉여 자원이 생기지 않게 되는 양미혁 선수에게도 도전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의 김민재라고 설명해드렸던 랑스의 후사노프 선수. 이 선수가 사실 1월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부상자가 생긴 토트넘의 수비 라인의 유력한 영입 선수로 떠올랐었거든요. 실제로 꽤 밀도 높은 협의도 진행이 됐고 경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트넘도 한 3천만 유로까지 돈을 쓰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는데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대대적인 리빌딩, 세대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맨시티가 달려들면서 토트넘이 포기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정론지 레키프에서도 보도를 했고 프랑스의 이적시장 전문 매체 푼 메르카토에서 가장 유명한 기자 산티 아우나 기자도 소개를 했고 심지어 이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Here we go coming soon을 때리면서 개인 합의 끝났고 구단 간 이적료 합의도 끝났다. 맨시티가 무려 5천만 유로에다가 옵션까지 붙여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후사노프를 데려오려고 한다.
아직 20살에 불과한 이 우즈베키스탄 수비수 후사노프, 양발 다 잘 쓰고 힘 좋고 또 예측력 좋은 진짜 김민재 선수를 떠올리게 하는 선수거든요. 실제로 김민재 선수를 맨시티도 노렸었는데 결국엔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게 된 상황 속에서 그때는 김민재 선수가 아닌 그바르디올을 데려왔었는데 지금 수비 라인에 뭐 스톤스나 뭐 디아스나 뭐 이런 선수들이 다치기도 하고 또 뎁트도 약해지고 아칸지, 아케까지도 조금은 힘든 모습들을 보이면서 후사노프가 이제 맨시티로 가는 상황. 아시아 축구의 정말 영역과 또 범위와 또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무안이가 이제 파리에서 토트넘으로 오게 된다면 공격 라인에 또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물론 무안이 없이 이강인 선수가 여러 포지션을 커버하고 있는데 사실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확고한 주전이자 에이스로 여기진 않고 있어요. 조금 더 개인적인 파괴력을 보일 수 있는 음바페의 공백을 대신할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크바라첼리아, 과거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와 함께 이탈리아 챔피언이 됐던 이 크바라첼리아 영입을 위해서 4,500만 유로를 제시했다라는 보도가 이탈리아의 라 레푸블리카에서 나왔고 또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개인 조건에 대해서는 무려 4배의 연봉을 제시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크바라첼리아가 오게 될 경우 또 파리에서 이강인 선수는 팀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맨유, 뉴캐슬, 아스널이 이강인 선수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또 영국의 정론지인 더 타임즈는 맨유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는 가르나초를 또 파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이런 선수들의 움직임은 결국 이강인 선수를 파리가 내보낼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적시장의 연쇄 이동, 특히 1월 이적시장의 상황이 또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앞으로 저희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1월 12일 일요일 밤 9시 30분 테머스와 FA컵 3라운드 경기 치르고 양민혁 선수가 이 경기도 잘 치른다면 1월 16일 새벽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도 벤치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 에버튼 원정, 그리고 1월 24일 호펜하임과 유로파리그 경기 등 빡빡한 일정들이 1월과 2월에도 계속 이어져요. 게다가 2월 첫째 주 주중 경기로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4강 2차전 경기도 있고 만약에 토트넘이 이 유로파리그 7, 8차전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는 2월 달에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도 치러야 16강에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아직 유로파리그 명단 변경이 되진 않았어요. 유로파리그 명단 같은 경우에는 팀에서 직접 키운 선수가 또 8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엔트리에 들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양민혁 선수는 물론 21세 이하의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또 유로파리그의 명단이 또 설정이 될지 포함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선수가 또 어떻게 영입되는지 또 그 이후 어떤 선수가 나가는지 다양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민혁 선수의 토트넘 데뷔 전 한준TV에서는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라이브 방송 그리고 현지 독점 정보 분석해드리는 영상도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